타인의 삶은 나에게 어떻게 스며드는가? 여기 국가의 충실한 요원으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감시자로서 타인의 집을 도청하고 그의 삶을 분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인의 감정과 갈등, 예술적 열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 공감은 타인의 삶에 책임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그는 결국 감시하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팥죽 라디오 17번째 영화는 도누스 마르크 감독의 타인의 삶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팥죽 라디오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석윤이고요. 함께 하신 우리 패널 분들도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수님. 안녕하세요. 석윤이님 오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널로 참여하게 된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정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혜입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요즘 어떻게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요. 네. 천고마비 이 계절에 좀 다들 어떻게 좋은 계획들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갖고 저는 이제 네. 갑자기 여름에 아이들 만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금보다 점점 하루하루가 성장해 나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상현님은 좋은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계획은 없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라서 아. 날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기님은요? 저는 지금 과제물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공부하신다 그러셨죠? 네네네네. 농학 과제물. 네, 그러시구나. 그닥 재미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다들 우리 네. 지혜님은 어떻게 좋은 게 저는 있으실까요? 상현님과 반대로 제일 네.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인데 여름이 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진짜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우리 지혜님은 또 여름을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여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좋은 계획들 다들 이제 잠시 마음속에 걸어두고 우리 팥죽 라디오 17번째 시간 영화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팥죽 라디오 1부 코너에서는 60초 영화 소개와 스피드 퀴즈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우리 박 감독님의 60초 영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님 부탁드립니다. 동독 방첩기관 슈타지의 베테랑 요원이자 교수인 비즐러는 상간 그루비츠 국장의 제안으로 함께 연극 공연을 봅니다. 그곳에서 극작가 게오르그 드라이만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자신만만한 그의 태도를 통해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루비츠 국장의 지시로 작가 드라이만에 대한 코드명 라즐로라는 도청 감시 작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냉혈한 도청 전문가답게 그의 집 근처에서 도청 작전을 시작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자 문화부 장관 브루노 햄프가 크리스탈을 성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드라이만이 크리스탈을 이해하고 감싸는 사실을 도청하면서 그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편 드라이만은 존경하던 연출가 선배의 자살을 계기로 독재 정권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동독 자살률의 진실을 서독에 알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즐러는 두 연인에게 동화되며 그들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지만 국장 그루비츠의 계략을 통해 와. 네. 얼마큼 남았어요? 한 2줄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약간 의도한 거 아니에요? 궁금해지기.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네. 궁금해요. 어떻게 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혜님? 할까요? 오늘 진행자는
윤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해 주세요. 제가 결정장애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음.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아니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응, 두 분이서 아, 가위바위보. 네. 제가 이기면 저는 하시는 거. 네. 쇼츠를 통해서 네. 남은 어. 정보를 전달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윤희 쌤이 이기면 네. 그냥 여기서 바로 읽는 걸로 할까요? 네, 에. 저도 쇼츠도 보고 싶기는 한데 들려주시고 쇼츠도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기면? 아, 자연스러운 홍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제가 이기면 여기서 네. 두 줄 하시고 또 쇼츠로도 보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어. 그럼 남은 두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즐러는 두 연인에게 동화되며 그들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지만 국장 그루비치의 계략을 통해 결국 모든 사실이 탄로날 위기에 처합니다. 2007년 작품이며 좋은 소식으로 올해 10월 2일 극장 재개봉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드라마 장르의 러닝타임은 137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1분에 맞춰서 연습해 보세요. 아니요. 비밀을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부 두 번째 코너 클로징 멘트권이 걸려있는 퀴즈 시간인데요. 총 5문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서 팥죽 아시죠? 팥죽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클로징 멘트를 하시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감시와 침묵의 비인간성, 동독 비밀 경찰을 일컫는 명칭과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목표까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팥죽. 네. 성기님. 게슈타포? 땡.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정권 유지? 아니요. 정- 그 영화 첫 서두에 나와요. 어? 신문하면서 신문하려고 할 때 쫙 는데 우리의 목표는 절반만 알아서 손을 못 들겠습니다. 한두 개. 정답. 네. 팥죽. 네. 슈타지. 네. 목적은 음. 감청도청. 감청도청. 동독의 국민들을 감청한다. 감청한다. 감시한다. 조금 부족한데 한두 개만 아는 게 아니라 똑딱똑딱똑딱똑딱. 만약에 5초 내로 맞히시는 분 없으면 상현님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5, 4, 3, 2, 1. 네, 좋습니다. 정답. 우리 상현님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슈터지였고요. 모든 것을 아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모든 것. 감시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게 슈타지의 목표라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비즐러의 직업이기도 했죠. 우리 슈타지가. 이거는 소련의 이제 국가보안부 그거를 모델로 해서 창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독의 정보기관으로 이제 슈타지가 존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었던 그런 정부의 눈이라고나 할까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환경단체 또 교회 목사님 또 뭐 여러 그 신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감시를 하거나 도청도 하고 도찰도 하고 또 그 우편물 검색 같은 것들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로 그만둘 수가 없었대요. 절대로. 네. 자유의지로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당수를 이제 슈타지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했었는데 1990년 이제 독일의 통일 이후에 동독 정부와 함께 이제 해체가 되었고 한 개 지부를 이제 슈타지 박물관으로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관광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가 드라이만이 그의 연인 크리스타에게 자신이 과거에 가장 두려워한 것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죽고 나서는 이제 당신을 잃는 게 제일 그렇다고 했죠. 네. 지혜님. 그랬는데 이제 그 과거에 그 전에 2가지가 두려워한 2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어렵나요?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맞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지? 힌트 좀 주시면. 네. 힌터요? 네. 네. 그 이제 객관식도 좋습니다. 객관식도요. 오, 좋다. 네. 뭐 이제 여러
사람이랑 이제 어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랑 또 직업이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이 극작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뭘 못하게 됐을 때 제일 두려울까요? 네. 봤죠. 네. 글쓰기를 중단하는 거. 네. 글쓰기를 못하게 되는 것도 한 가지 더. 하나는 모르겠네. 응. 어둠. 아니요. 아까 제가 대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행? 아니요. 혼자 있는 거. 네. 혼자 있는 거 비슷한데.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정기님. 네. 홀로 남겨지는 거. 네, 외톨이가 되는 것. 아. 네, 외톨이가 되는 것. 그리고 글을 못 쓰는 것.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것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기님과 상현님 각각 한 문제씩 맞추셨고요.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슈타지 비즐러가 자기가 감시하던 극작가 드라이만 집에서 훔쳐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도는 팥죽, 네, 네. 타자기. 타자기? 아니었나? 아니요. 갑자기. 팥죽. 땡. 네, 이 정도 맞출 수 시인님. 있다. 네. 시집. 네 맞습니다. 맞아요. 시집이에요. 네, 시집입니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나올 때까지 참았습니다. 네네 정확히는 브레이트 시집이죠, 네. 그죠? 네, 맞아요. 마리아의 추억 뭐 그 시도 막 읊고 이랬었는데 자 다음 오늘 누가 진짜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드라이만이 활동 금지 중인 에르스카가 예르스카가 신변 비관으로 자살했다는 것을 듣고 비통함에 빠져서 예르스카로부터 받은 악보를 연주합니다. 이 악보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이 영화 원작으로 게오르그 드라이만의 자선적인 그런 소설이기도 하죠. 마지막에 우리 비즐러를 위해서 이 책을 썼죠. 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본 봐도 되나요? 네, 대본 봐도 됩니다. 베토벤의 소나타인가? 무슨 아니지. 소나타요? 무슨 소나타였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네. 소나타였어요? 저 영화 3번 봤거든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네, 이 세 분 중에 네. 오늘 맞출 때까지 네네. 만순쌤 맞출 때까지 무슨 기다리기. 소나타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을 예, 어떤 사람들을 위한 소나타예요? 이제 대본 좀 볼까요? 네. 어, 악한 사람들을 위한 소나타인가? 5초 드릴게요, 만순쌤. 선한 사람들을 위한 소나타. 딩동댕. 팥죽. 네, 딩동댕.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로 이제 클로징 멘트 그렇죠. 정해지겠습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네. 순발력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섯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영화 후반부에 조직의 눈밖에 난 비즐리는 좌천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좌천된 후에 하게 된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하는 일은 알겠는데 네. 직업이라고 말하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지. 하게 된 일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 비즐러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자천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비즐러가? 팥죽. 네. 검열했어요. 편지 검열. 딩동댕.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그럼 우편물을 네. 검열하는 일을 했었죠. 네. 그게 제가 1등인가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다 한 문제씩 맞추다가 마지막 문제를 우리 만수님께서 네. 맞춰 주셔서 오늘 네. 클로징 멘트는 만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데요. 2부 첫 번째 코너는 영화 속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 공감 문화 읽기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는요, 감시와 통제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영화 속에서 동독 슈타제의 존재와 또 감시 체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영화 감상 후 여러분들의 느끼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느낌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지혜님부터 한번. 네. 얘도 먼저 맞는 네. 게 낫다고. 제가 생각보다 유명한 영화들, 잘 알려진 영화들 중에 안 네. 본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팥죽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약간 숙제를 하는 느낌이었달까. 네네네네네. 네, 드디어 이제 나도 봤다.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기님은 어떠셨어요? 런닝 타임이 상당히 긴데 네. 그닥 길게 느껴지지 않는 영화였다. 네.
나름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어째 후한 줌수를 주시네요, 그죠? 네, 우리 박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네, 저는 처음 봤을 때에 든 생각은 네. 뭔가 소재가 신선하다. 뭔가 슈타지라는 네네네. 직업을 그때 영화를 봤을 때 처음 네네. 알게 됐던 네. 것 같고 그래서 더 흥미로웠고 뭔가 인간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만수님께서는요? 저는 이렇게 비즐러가 이제 눈빛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극을 볼 때 눈빛이 딱 변하는 걸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심적인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이 비즐러의 눈빛을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그 눈빛을 보는 맛이 좋았습니다. 네, 그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봉했다가 또 재개봉을 2번씩 이렇게 여러 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팥죽 라디오에서 우리 지혜님께서 평소에 소품이나 장치 뭐 네. 이런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이번 영화에서도 어떤 분석을 해보셨을까 네. 되게 기대가 되는데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준비할 건 따로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선의 산만함이 주는 네네.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약간 그 접속 때 인어공주 그 오브제를 발견한 거 네네네네.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네네. 저도 계속 그렇게 보게 네. 되는 것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이번 영화는 사실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예. 되다 보니 이제 좁은 공간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간에 조금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시자의 집과 감시하는 공간 그리고 그 감시를 당하는 사람의 집안을 봤을 때 그 감시하는 이 경찰의 집은 참 텅 비었고 우산조차도 딱 정말 필요한 거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책도 뭐 어떠한 물건들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삭막한 집 안에서 어떤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사실은 밥도 그냥 위에 소스 튜브로 하나 짜서 먹는 걸로 끝나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참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이제 감시하는 어떤 예술가의 집은 네. 책도 많고 뭐 술도 많고 그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이 집에서 교류하면서 어떤 그렇죠.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네. 증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나와 같이 어떤 정서적인 교류와 어떤 발전적인 관계를 갖는 연인도 같이 있고 네네. 그런 공간으로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 공간이 깔끔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이렇게 또 다른 시선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이 영화의 중심은 이 주인공의 심리 변화인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집과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나타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정말 그 대칭되는 그 무늬가 있는 점퍼를 입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 예술가 그 반대의 그 감시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복장 단추도 늘 풀려 있고 네.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이건 네. 그냥 저의 시선인데 네. 그 비즐러의 집에는 이제 다 무채색인데 딱 하나 노란색 그런 아이템들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뭐 소스통 같은 거라든지 네. 그리고 그 시집도 아마 표지가 노란색 좀 밝은 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소파 누워서 들었을 때도 그 주변에 그런 색들이 노란색이었는데 사실 노란색은 우리 그 도로의 중앙선이기도 하고 네네. 신호등의 빨간색과 그쵸. 초록색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알려주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큰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색으로서 노란색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사이비 전문가 느낌으로. 아니에요. 진짜 네. 우리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렇게 시각적인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번 영화를 본 우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꿈보다 해몽이 잘 아닐까.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굉장히 대조적인 공간의 그 대조적인 황량함 뭐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자각하는 나중에 그런 장면들이 그런 생각이 좋은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때 영화 볼 때 네네.
저 이제 조용히 보는 스타일인데 네. 그때 지혜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절주절. 그래서 재밌어. 네, 그런가? 네. 그런가? 네. 그래서 윤희 선생님하고 되게 네. 재밌게 네, 맞아요. 뭔가 미술 감독을 하셔도 네, 어, 맞아요. 되게 맞아요. 네, 시켜주시겠어요? 아, 못 봤는데 하는데 아. 지혜님 얘기가 네. 그런가? 아. 그래서 막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때 영화 그러니까요. 같이 볼 때. 박 감독님 다음에 우리 미술 감독님으로 하고 저는 네. 성격 지켜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때 참 그 말씀하실 때 또 이제 옷 버튼 네. 얘기도 하셨던 어, 것 그쵸. 같은데, 그죠? 저희 뭐 예. 그 논란 있었던 예. 반추 논란처럼 네, 맞아요. 반추가 늘 계속 이제 이렇게 예.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네네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노란색은 아마 변절자를 뜻하는 거 아닐까요? 아, 변절자요? 저는 딴지가 그런가? 들어올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심경의 변화지만 아, 나쁘게 얘기하면 그죠. 변절자지.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그쵸. 그럴 저는 수 그렇게 있겠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네, 독재자 좋습니다. 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진정하고 네.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주하기 좀 불편했던 장면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이 좀 마음에 불편함을 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기님 혹시. 네. 저는 영화 후반부 네네네. 끝나는 즈음인 것 같은데 네.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비즐러가 네네. 통일이 된 후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네. 그 이전의 삶과 크게 네. 변화되지 네네. 않는 그런 삶을 보는 것이 조금 껄끄러웠어요. 저는 아, 사실. 네. 조금 더 나은 삶을 그렇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까지 단순 노동을 그냥 계속 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네.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현님은 혹시 불편하게 와닿았던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고 네네네. 뭔가 좀 놀라웠던 점은 아, 영화 마지막에 네. 그 비즐러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드라이만이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네네네. 이제 자기 기록을 확인을 네. 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엄청 방대하고 수만 명의 사람의 목록들이 이렇게 쫙 있는 모습을 보고 네. 이게 누구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독 거의 전체의 그쵸. 어떤 문제로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다 보니까 하여튼 엄청난 인원을 슈타지를 만들어서 감시를 하게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우리 북한에 뭐죠 이렇게 몇 명 이 그룹을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제. 오호 담당제 담당제. 그죠. 서로 이렇게 감시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그렇던가 봐요. 네. 근데 아까 윤희님이 네. 뭐죠? 슈타지? 네네. 슈타지가 네. 한 번 되면 네. 그만둘 수 없었다. 네네네. 그랬는데 네. 이 영화처럼 아마 그렇게 되면 네. 분명히 그 중에 변절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만수님은 어떤 점이 불편하셨어요? 저는 드라이만이 네. 자살률에 대해서 그 기록도 하고 이제 외부에 그거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네네. 막상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죄책감 때문에 뛰어들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마음도 아프고 불편하고 되게 놀라웠던 네, 장면이었어요. 그죠. 좀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장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처음 볼 때.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네네네. 너무 슈타지에 대해서도 검색도 좀 해보고 네네네네. 그랬는데 네. 그 실제 이 배우 네네네. 이름이 크리스타? 네. 올리비에 네, 이 올리비. 배우의 네. 젊었을 때 실제로 겪은 일이래요. 아, 네네네. 이 배우의 음. 첫 번째 부인인가 두 번째 부인인가 그 부인이 실제로 네. 비공식 슈타지로서 음. 이 배우의 이런 감시를 했다는 거를 네네. 뒤늦게 알게 된 그런 실화를 겪은 배우가 아, 이번에는 그랬구나.
감시를 하는 역할로 네네네. 여기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 슈타지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형제분인가 뭐 이제 자기 주위에 가까운 분이 또 슈타지였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슈타지가 굉장히 많았대요. 네네. 우리 지혜님은 어떻게 불편한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딴지 같은 아, 느낌일 수도 네네네네. 있는데 굳이 그 예술가가 권력가에 의해서 뭔가 유린되는 그런 상황을 차 안에서 그런 성적인 묘사를 네. 굳이 넣었어야 됐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뭐 단추 얘기를 하긴 네, 했지만 그쵸. 적당히 풀려 있는 단추가 자유와 예술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면 그거를 다 벗겨버리는 그 어떤 권력자의 그런 행동에서 그쵸. 뭐 또 어떤 그 보여지는 것 이면에 어떤 상징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지만 네. 굳이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조금만 네. 저기를 해도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네. 거 눈치를 챘을 텐데 맞아요. 어디서 터지신 겁니까? 네. 단추에 꽂힌 것들. 네, 아유. 그럼 이제 그 이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불편했던 부분들이 자행됐던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서 아주 짧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1984년이래요. 1984년 우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인데 그 무너지기 한 5년 전이었고 이제 그 이듬해에 독일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통일되기 한 6년 전,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5년 전, 그때가 이제 시간적 배경이고요. 이 슈타지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막 황폐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마셜 국무장관이죠. 그 부분이 조지 마셜이 이제 하버드대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유럽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그 마셜 플랜이라는 그런 유럽 부흥 계획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독이 이제 막 점점 부흥해지고 이러면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독에서는 또 이제 뭔가 자극이 됐겠죠. 그래서 모든 생산량을 10%더 이제 늘려야 된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자는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노동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제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제 소련에서 이를 무력으로 이제 진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독에서는 동독에 이제 정치적 압박을 막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숫자의 동독 시민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이제 많이 탈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마치 북한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 탈출하고 이래버리니까 또 경제적인 곤란이 오잖아요. 동독에서. 그래서 동독 정부가 이제 국경에다가 철조망도 세우고 그 이제 베를린 장벽도 세우고 막 그런 식으로 폐쇄를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비밀 경찰이었던 슈타지라는 이제 첩보원을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동독에 이제 탈출을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밀고하게 했고 또 이제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어쩌면 재미있을 수도 아니면 재미없는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타인의 삶 속 시대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독의 권력자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당신 슈타지가 돼가지고 이제 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다 이제 좀 감시를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나는 슈타지 할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자, 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3초 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1초, 2초, 3초. 네, 좋습니다. 자, 나는 할 것 같다. 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 흥미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이제 네네.
아 그러면 세 분은 이제 네. 하신다고 한 분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만수님은 왜 할 것 같은가요? 분명히 어떤 볼모를 삼을 것 같아요. 아. 가족이라던가 뭐 그렇게 하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은데 다만 촘촘하게 탈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또 한 방이 있었군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지혜님은 네. 저는 만약에 제가 경찰로서 만약에 그런 역할을 네. 지시를 받았다면 네.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 시민인데 제안을 네. 받았다,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법을 네. 잘 응. 뽑아내서 네. 이제 주의하라 이런 뭔가 뒤로 그런 역할을 하지 또 않을까. 다른 이면에 좋습니다. 저랑 같이 네. 탈출하시죠. 아니 탈출은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네. 정보를 왜냐하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첩보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미 뭐 10년 전, 20년 전에 다 이미 한 번 다 훑고 지나간 것들이 이제 뭐 TV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신 기법을 계속 공부해서 퍼뜨리기. 네. 이거 뭐 계속 하겠다는 붙어있어야죠. 답은 같은데 네, 그 그쵸, 그쵸. 이유가 네. 상당히 재밌네요. 네. 그럼 우리 정기님 한번 들어볼게요. 안경 네. 잠깐 들었다 내려놓으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 네. 저는 그 주인공처럼 변절하지는 않고 오히려 출세를 위해서 더 잘 오,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진짜요? 다르다, 진짜. 한다가. 네, 좋습니다. 남다르다. 존중합니다. 네. 네. 우리 상현님은 왜 안 한다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유를 생각하고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네네네. 사실 그 비공식 슈타지 아마 저도 만약 일을 하는 아마 만약에 제가 동독의 어떤 경찰인데 뭐 일을 시켜더라도 저는 절대 하지 않고 비공식 슈타지를 제안하더라도 저는 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요? 근데 아까 이렇게 올라오던 건 아니요. 뭐였죠? 왜냐하면 네. 사실 저희 친한 가족을 네. 가족의 되게 사소한 이런 이런 개인적인 일들까지도 남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다 네네. 일일이 보고를 해서 이제 그런 나쁜 일에 이용을 네네. 하게 된다면 만약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라도 되게 그 제가 감시했던 사람들을 네. 마주하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그게 다 이제 다 불태워 없어지지 않고 다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 하지 절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들의 말씀- 먹이가 되겠네. 재밌습니다. 독일 뭐 사례 보면은 그때 막 그런 안 좋은 네. 일을 네. 했던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네. 나치 뭐 이럴 네. 때 네. 뭐 100년이 뭐 지나도 네, 뭐 네. 몇십 년 지나도 네. 결국에는 잡아내서 뭐 네. 벌을 준다거나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냥 저희는 철컹철컹 일들. 근데 실제로 네. 슈타지들 네. 나중에 이제 뭐 재판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혹시 그 스탠리 밀그램 복종 실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종 실험에 대해서? 아니요. 안 들어보셨죠? 네, 이게 그 1961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실시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를 이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한 팀은 교사, 한 팀은 이제 학생 이렇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사실은 요 학생 역할 맡은 사람은 이제 이 밀그램의 조력자였대요. 조력자고 이제 서로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의 진짜 대상은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 대상이었는데 그 교사한테 이제 학생이 틀린 답을 답할 때마다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대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그 충격을 가하기는 하지만 전기가 이제 학생한테 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강도는 뭐 15볼트에 시작해갖고 450볼트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실험자는 참가자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충격을 하라고 이제 가하라고 지시를 했고, 근데 놀랍게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면? 그거는 그쵸. 그냥 못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참가자 중에 65%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최대 강도의 충격까지 가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홀로코스트 같은 잔혹한 행위에 가담하고, 우리가 욕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짐승마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홀로코스트 재판하는 거를 이제 이 그 밀그램이 가서 그거를 보면서 그럼 인간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거를 이제 실험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나는 뭐 절대 슈타지를 안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우리가 평소에도 또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런 그 자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그 반감도 갖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참 나약한 동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복종에 복종에 이제 굴복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실험이었더라고요. 아니라고 했던 상현님도 네, 450까지 올릴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든지 예단할 수 없는 거다. 어떤 상황이든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실험이 이제 대해서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렇게 감시와 통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동독 그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사람들의 이제 일상적인 삶이 국가 감시, 뭐 통제 이런 것들로 어떻게 이제 억압이 되고, 또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이제 자유를 얼마나 철저히 침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기 신뢰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정해봤는데요. 요거는 또 이제 재밌는 역할극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네. 다 이제 연기자가 되시는 겁니다. 네, 우리 그 작가 드라이만이 장관을 만나러 외출하는 그 연인 크리스타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드라이만 그 대사인 이 설득 장면을 우리 정기님이 실감나게 한번 재현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네, 한번 잘 될까 모르겠네요. 네, 안경 벗으셨어요. 네, 지금. 우리 크리스탈을 잡을 수 있을지 참. 없을지 한번 있을지 보겠습니다. 없을지. 네, 잘 안 보여요. 네, 네, 자기 재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난 믿을 수 있잖아. 당신은 훌륭한 배우야. 내가 알아. 관객들도 알고. 당신은 그런 인간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오, 네, 와. 네. 그러나 네. 우리 크리스타는 드라이마를 네. 뒤로 한 채 나가버렸죠. 만수님 이렇게 얘기해야지. 만수님도 나가실 거예요? 네, 나가신대요, 정기님. 네. 사람은 흔들리는 게 정상 아닐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모두 이제 크리스타가 한번 되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강은이랑 드라이만 사이에서 내가 만약 크리스타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 이제 장관을 만나러 나간다, 아니면 드라이만 곁에 남는다. 자, 나는 장관을 만나러 그래 나갈 것 같다. 나갈 것 같다. 이해한다. 나간다. 그다음에 아니다. 나는 안 나가고 드라이만 곁에 그냥 남아 있을 것이다. 네. 네. 지고지순 우리 만수님 좋습니다. 우리 만수님 이유가 뭘까요? 지고주순이 아니고요. 네. 장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극 안 들어요. 취향이 아니어서. 너무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군요. 자막이 들어가야겠네요. 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되게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님은 그 여주인공이 아무리 뛰어난 배우이고 네. 연기를 훌륭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장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회를 안 주겠다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지. 아까 출세 얘기와 맥락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는 뭐 어떠세요? 저도 사실 비슷한 네. 느낌으로 일단 한번 만나는 보러 가본다. 나한테 어떤 제안이 나나 어떤지 한번 거절은 할 거지만 그래서 이 악독한 이런 사람을 나중에 네. 내가 꼭 폭로하리. 폭로하기.
그리고 결국에는 네. 제가 저일 수 있는 게 예술이자 네, 이 네, 연기인데 네.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뒤에서 다른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네. 일단은 연기자로서의 내 그 먹고 사니즘 플러스 내 커리어는 네. 지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들 다들 네. 너무 멋있으세요. 우리 상현님은 어떠세요? 저 가신다고 했죠. 손 안 들었어요. 손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예. 저도 가야죠. 아, 장관 오늘은 만나러 네, 가야죠. 장관 약간 만나러. 흑백 네. 요리사처럼 약간 흑백.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이 크리스타가 크리스타. 두 네. 사람 사이에서 뭔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앞서 정기님이 해주신 대사처럼 내가 내 재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장관한테 가고 네네. 내 재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드라이만 곁에 남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인간이 좀 자기 재능에 대한 음. 예술적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돈 권력이나 네네. 돈에 대한 네. 야망은 뭐 누구나 있을 테니까 네네네. 네 저는 장관한테 갈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 지문이 뭐냐면 이제 드라이만의 그 만료에도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외출은 하잖아요, 크리스타가. 그래서 복잡한 마음에 이제 장관한테 가지 않고 이제 카페에 들렸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비절러가 있었죠. 네. 그래서 비절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비절러가 크리스타 역을 비절러와 이제 크리스타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지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상현님이랑 만수님이 요 장면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네, 지문 보시고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현님 먼저. 네. 당신은 절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 맞아요. 무대 위에 당신을 봤어요. 제겐 그때 모습이 더 당신다웠어요. 지금 모습보다 더 당신은 훌륭한 배우예요. 네. 만수님 어떻게 좀 자기 신뢰가 생기셨나요? 아직 신뢰가 안 생기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자신감이 없나요? 안 되는데. 장관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드라이만한테 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장관 만나러 가셔야겠는데요. 대답은. 영화에서 그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즐러가 네. 가족이 없는 걸로 그려지죠. 영화에서. 가족은 한 번도 안 그러니까. 나왔던 것 나오진 같아요. 않았어요. 네. 독신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 속에서 느낀 네. 바는 네. 비즐러가 그 크리스탈을 짝사랑한 거 아닌가. 살짝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드라이만과 크리스타가 둘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거기서 대리만족을 했을 수도 있고. 대리만족도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자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 피폐한 그런 삶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직 국가와 뭐 그때 직업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거 자각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좀 돌아봤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삭막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좀 외로워 보이는. 그래서 아마 약간 뭐 직접적인 어떤 사랑의 느낌 뭐 이런 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조금 그 사랑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네. 그 크리스타에 대한 짝사랑이 네. 변절의 동기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그랬을 해봤어요.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랬을 그 여자를 수도 있을 살리기 것 같아요. 위한. 살리기 위한. 네,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비즐러가 힘든 그녀를 위로하고 또 이제 크리스타는 비즐러의 진심 어린 말에 다시 발길을 돌려가고 결국은 이제 드라이만 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비즐러가 이제 딱 그 사실을 알고 좀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이만이랑 비즐러가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좀 전에 본 그 지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크리스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뭐 이제 다 해답이 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네. 너의 네. 재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네. 난 믿을 수 있잖아. 네. 뭐
당신은 절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결국 두 사람이 음. 하고 싶은 말은 음. 장관한테 가지 마라. 네, 그렇죠. 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지 네, 않을까. 장관한테 가지 말라는 그게 이제 직접적인 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장관 권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맞아요. 무대에서 정말 훌륭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충분히 빛이 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신뢰를 가져라. 이제 이런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동독의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도 이제 이런 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로 국민들의 어떤 교육 기능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문학 연극은 이제 허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독에서는 외국 여행에도 제한이 있었고 또 이제 소비 문화 이런 것도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연극이 그 소독보다는 연극이 좀 더 보편적인 문화로 이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다 보니까 사회 현실이 이제 좀 묘사되는 그런 연극 무대가 이제 많았었고 또 동독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이제 우회적이고 풍자가 있고 뭐 약간 그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전달하는 그런 의미들을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읽으면서 무대랑 관객 사이에 이제 약간 체제 비판이랄까 이제 이런 거 그런 거를 위한 약간 미묘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은밀한 그런 소통을 이제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검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서독으로 떠났고 또 이제 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연극 감독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가차없이 축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만도 그 뭐 건들지 장관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크리스타에게 이제 거부당한 그런 이제 장관이 그 크리스타를 체포하라 그러고 이제 지시도 하고 또 불법 약물 이제 조제로 끌려가가지고 크리스타에게 이제 연기를 못하게 할 거라는 그런 이제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이고 뭐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서 동독의 인기 연기 배우였던 크리스타는 이제 통제, 뭐 감시, 협박 이런 거에서 온전히 이제 자기의 사랑을 지키고 무대를 지키고 그러기가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랬다 보니까 또 자기 신뢰를 갖는다는 거는 더더욱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드라이만과 비즐러는 이러한 크리스타한테 장관의 협박, 유혹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무대 위에 자신을 믿어라 이러면서 자기 신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이제 예술의 힘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요. 양심의 변화라든가 도덕적 선택 또 이제 인간성 뭐 또 주체성 회복 이런 저변에 깔린 그런 예술의 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주인공 비즐러의 변화는 우리한테 이제 그나마 참 그 다행으로 와닿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냉정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요원에서 이제 인간적인 좀 공감, 뭐 양심, 뭐 이런 거에 좀 귀도 기울이고 그러는 인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었고 억압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 조국의 신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비즐러를 변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우리 만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윤정기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사랑. 네, 그때 연극을 볼 때 눈이 촉촉해져지면서 네네. 이렇게 사랑이 싹 트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우리 상현님은 어떠세요? 변하게 된 우리 비즐러가 조국의 신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비즐러를 변하게 만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즐러를 변하게 만든 요인은 뭘까요? 저도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이지 않을까. 아까 지혜님이 막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유추를 해보건대 비즐러의 삶 이전까지의 삶에서는 뭐 어떤 감정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뭐 욕망이나 뭐 집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이 드라이만 커플을 감시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감정의
뛰어든 느낌이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비즐러를 변하게 만든 요인은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이지 네. 않을까. 네. 저는 삐딱하게 표현하면 네네. 인간의 나약함이다. 인간의 나약함이다. 나약함이다. 네, 좀 여운을 네. 주네요. 우리 지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특정한 어떤 네네네. 거라기보다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어떤 그 찰나가 이 사람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나약함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자기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충실한 네. 그로서 네. 단어를 이렇게 거칠게 쓰기가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 없이 그 어떤 충성하는 삶에만 살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계속 어떤 외로움, 그쵸. 뭐 고독함, 뭐 고립 이런 것에 대한 부재가 있었는데 네. 그 찰나를 건드려준 게 아닐까. 네.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네. 처음에 그 극단 그 연극을 무대를 보러 갔을 때 만약에 여자에게만 어떤 감정적인 충동을 느꼈다면 계속 그 시선은 그 여자에게만 갔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뭔가 저 사람은 바로 감시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순간은 그 둘이서 뭔가 그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갖는 어떤 스킨십 순간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랑보다는 어떤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재를 건드리는 네. 그런 부분. 만약에 그랬다면 키보드를 굳이 키보드래 타자기를 굳이 네. 막판에 그쵸. 내가 맞아요. 숨기지 않을 네. 수도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여자만 위했다면 네.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타자기까지 자기가 숨겼다는 거는 네. 사랑으로만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만 보기에는 한정적이지 않나. 네. 네. 네, 저도 뭐 지혜 씨 말씀이랑 약간 좀 비슷한데요.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도 있고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돌아보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게 만든 도구로 쓰인 게 바로 이제 예술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시집을 읽으면서 이제 너무 둘이서 드라이만과 이제 크리스타가 뭐 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집에 몰래 들어가서 시집을 훔쳐 나오고, 또 이제 그 드라이만이 피아노를 치니까 그 착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인가 그거를 치는 거를 소리를 듣고 눈물을 그 2번을 흘리거든요. 그 예술적인 그 장면에서. 그래서 예술이라는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조금 그게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예술, 사랑 이 한 가지만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조합적으로 이제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한 방에 네. 갑자기 탁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드라이만과 같은 그런 예술가들은 체제에 맞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예술을 통해서 진실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는 예술이 단순한 창작을 넘어가지고 정치적 그런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하는데, 우리 삶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예술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서 예술은 땡땡이다. 이 땡땡 안에 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일 재미없는 답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예술은 모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모래 하면은 이제 흙뿌리는 네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어떤 일상이 유리병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돌멩이라면 그 안을 채워서 더 단단하고 내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어떤 뭐 이 영화에서도 비즐러는 그런 것에 대한 거를 느끼지 못했을 때는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나라에 그 충직하고 그 감시만 하는 삶이었지만 어떤 그 예술로서 내 내면의 어떤 일깨움이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로서는 추락했지만 네. 더 내면은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힘과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예술이지 않을까. 네, 우리 정규님은. 딴지인가요? 예술은 사기이자 사치다. 사기이자 사치다. 그런 네. 측면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음. 예를 들어 음. 아니 뭐 변기 뜯어다가 갖다 놓고 그것도 예술이라고 하고 화투짝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려도 예술이고 네? 사치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술
음악 미술 의미 없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네. 이건 사치다. 예술은. 예술은 사치다. 예술은 사치다. 아, 팟캐스트도 예술이라고 지금 여기 와서 문화생활 하고 계신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죠. 사치스러운 거지. 그렇구나. 사치스러운 사치스러운 것을 향유하는 우리 윤정기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우리 상현님은요? 저는 인간 삶에서 예술은 네. 예술은 조미료다. 아, 네네네. 사실 여기 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진지하게 해보자면 네. 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단순한 창작을 넘어 네. 예술이 정치적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에서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일단 있고 네네네. 다음으로 아까 사랑이라고 했었는데 네. 저도 그 크리스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보이는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을 그렇죠. 지켜보게 네. 되면서 네. 이제 비즐러가 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음. 앞선 거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저는 유니쌤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게 네네. 예술은 예술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의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술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예술 그거 시나 뭐 음악만 따로 놓고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서 네. 예술은 그냥 조금 더 삶에 네. 특별한 향을 첨가해주는 조미료다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그렇죠. 예술은 도구인 거죠. 도구.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밥을 우리 일상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좋은 음악도 한 곡 듣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만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그 사랑 얘기 좀 더 붙이면 네. 저는 크리스타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브라이맨까지 두청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 두 사람을 그렇죠. 사랑하고 네. 예술까지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더 큰 저는 사랑. 예술은 저는 펜이라고도 했다가 칼이라고도 했었어요. 칼도 펜도 어떤 사람이 쥐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네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도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문학을 하는 사람이 글로써 사람들을 대동아 공용이라든가 네. 그 안 좋은 쪽으로 네. 했었잖아요. 이제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예술을 가진 예술을 하는 문학가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한마디 감사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술은 자유의 절정이다. 자유의 절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앞에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예술은 사치다. 통하기도 사치다. 하죠. 네. 사치도 부리고 자유가 있어야 사치도 부리고 사기도 하죠. 자유의 네. 자유를 절정이다.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최고의 방식이다. 예술은. 네. 갑자기요?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갑작스럽나요? 네. 갑작스럽나요? 괜찮습니다. 마지막 멘트도 네. 이와 비슷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다들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만수님은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시니까 좀 더 많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예술이 가진 힘에 대해서 뭐 좀 더 부연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예술이 밥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저들도 이제 주위에 보면은 예술을 하다가 중단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제 가까운 엄마도 항상 얘기하시는데 밥 나오는 것 좀 해라. 맨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직장을 얻게 되면서 어머니가 하시던 잔소리가 한 80%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니까 글 쓸 시간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밥값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일단 네. 최소한의 그런 네, 창출을 해야 된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예술로봇 예전에는 이제 창작 활동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 들긴 하거든요. 네. 뭐 창작촌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게 네. 또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무료 출판해 주셔서 그죠? 네.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네. 공저로요. 아우, 네, 좋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네. 팬 사연회라도 한번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 영화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님? 전가요? 네. 저는 이번 화는 진지한 얘기만을 들고 왔습니다. 아, 네네. 뭐 앞서 얘기하듯이 이제 사실 오늘 이 영화의 중요한 화두는 예술인데 네. 예술은 뭐 도구가 된다라는 네. 의견도 있었고 뭐 정치적인 어떤 더 또 예술 이외에 밖에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는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있을까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네. 하셨지만 네. 저는 예술은 단지 어떤 내가 이 사회에 세계에 창작물을 내는 것 행위만이 예술이 아니라 그걸 사회에 던짐으로써 그걸 예술을 향유하거나 혹은 향유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노출된 어떤 이 사회와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네. 그 이후의 산물까지가 예술의 역할이고 범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달까요? 네. 그래서 예, 이 영화에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가장 네. 예,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정기님. 저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네. 예술의 힘이 아니고 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닐까. 네. 자유 중에서도 네. 인간의 자유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네. 자유. 이걸 꺾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꺾을 수 없다 네. 하는 것을 이 영화는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네. 이 얘기가 얼마나 하고 싶은데 네. 하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대나무 숲에 가서 숲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그렇죠. 것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자유의 소중함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늘 오늘 클로징 멘트를 네. 본 것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현님은 어떠세요? 전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저도 음. 저희가 앞서서도 예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저도 정기님처럼 예술에 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냥 그 동독 사회주의라는 네. 그 현실 안에서 네. 그냥 한 개인이 겪는 네. 어떤 고통이나 네.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만수님은? 저도 자유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누른다고 해서 네. 언제까지 눌러질 수 없는 것들이 네네. 뭐지 그 텔레폰이라고 그러나 그것처럼 네. 언젠가는 폭발해서 네. 자유를 쟁취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저항. 네. 네. 결국 이제 영화 속에서 베토벤의 그 소나타 열정에 대해서 우리 네. 그 이제 드라이만이 레닌이 이제 계속 듣다가는 혁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했다는 그런 말의 차용과 네. 또 이 곡을 진심으로 듣는다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드라이만이 영화 속에서 대사로 네.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비즐러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드라이만이 저항이 이제 영화의 그 드라이만이 하는 그런 저항의 표현 뭐 그런 것들이 영화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고품격 맞아요? 고품격 고품격 딴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네. 멋지십니다. 네.
네, 2부 두 번째 코너 딴지를 걸어라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정기님의 딴지가 오늘도 기대되는데요. 우리 딴지 윤딴지님의 딴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기님. 가능한 짧게 해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8시 5분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저는 네. 이제 두 사람의 자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네네. 나름 다 유명 인사들이잖아요. 네, 그 동독 그렇죠. 안에서 사회 네, 안에서 네. 그리고 인간의 저항 중에 약자의 저항 중에 가장 최고의 수단이 자살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 노태우 정권 때 분신 자살이 유행처럼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이 그냥 조용히 교통사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자살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네. 제대로 던지고 자살을 했으면 훨씬 더 파장이 크지 않았을까. 파장이 크지 않았을까. 동독의 그 자유, 독일의 통일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죽음은 자살은 그닥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오늘 딴지가 좀 다른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혹시 또 다른 딴지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딴지의 딴지라도 지혜님 혹시 있으실까요? 딴지의 딴지보다는 네. 딴지 네네. 오늘 너무 점잖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약하지 않나. 네. 다음번에는 네. 더 센 걸 좀 갖고 네.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시간 관계상. 네. 아. 시간 관계상이라는 그 멘트로 좀 네. 약간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는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무슨 딴지를 걸까 했는데 좀 아니 그 밋밋한 맛이라고 네. 할까. 아니 두 사람의 죽음이 좀 그닥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럼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사거리 큰 빌딩 위에 올라가서 예? 대자보를 들고 대자보를 소리 들고, 지르고 네. 뛰어내린다든지 네. 뭐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않을까요? 대자보를 인쇄하러 갔을 때 인쇄소 사람이 자기가 써야지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굴 믿어 네. 자기가 써야지. 네. 좋습니다. 제대로 저 돌멩이를 제대로 던지고 죽어야지 왜 그냥 조용히 죽고 차에 뛰어들고 그건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다. 더 큰 한 방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상인이 혹시 딴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네. 그냥 딴지를 네. 한번 걸어보자면 네네네. 그 유니쌤이 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네. 베토벤의 소나타 열정을 듣고 네. 레닌이 계속 듣다간 혁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네. 했다. 네. 약간 허세가 아닌가. 음. 예술가들의 허세가 담긴 네. 것 아닌가? 아. 브레이트의 시집을 보고 네. 뭐 모두가 같은 거를 느낄까 이런 같은 거. 생각. 또 하나. 네. 그래 그 시집 얘기하니까 네. 그 철두철미하다는 네. 그 슈타지 네. 그것도 최고의 네. 예, 그런 선수가 말이지 네. 감시 대상의 집에 가서 어떻게 시집을 훔쳐 가지고 오냐 이거는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아. 예. 네. 차라리 가서 사야지 시집을. 큰 거 한 방 들고 오라니까 또 그죠. 잔잔바리 네. 약간 잽잽 이런 느낌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네. 지금 파중 라디오의 톰과제를 보고 계십니다. 네. 누가 톰이죠?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3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영화평 팥죽 옹심이 시간입니다. 이번 영화 타인의 삶을 어떻게 보셨는지 옹심이와 한 줄 평 나눠주실까요? 우리 만수님은 파달 몇 개? 저는 5개요. 아, 옹심이 참 5개. 네, 한 줄 평. 거대한 베를린의 벽을 네. 많은 비질러들이 무너뜨렸다. 네, 좋습니다. 많은 비즐러들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상현님은 옹심이 몇 개? 저는 네. 옹심이 4알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한 줄 평? 한 줄 평은 네. 예술은 현실에서 나온다. 현실에서 나온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저도 정빈이 네, 옹심이 4개 옹심이 4개. 오. 오, 너무 그리고- 후한 점수 주셨는데 오늘? 그리고 한 줄 평?
네. 타인의 삶에 그닥 관심 없다. 나는. 아, 타인의 삶에 관심 없다. 그리고 아, 부연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영화가 금년 10월에 다시 재개봉한다고 10월, 그랬죠. 2일인가 3일인가 뭐. 예.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영화를 재개봉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감시와 통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실이다. 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많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국민들이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딴지보다 이런 자기 검열이 문제야. 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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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조심해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 네. 네. 우리 네. 지혜님. 저는 네. 별이래. 옹심이 네. 메아리고요. 네. 네. 사회는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움직인다. 작은 것부터 네. 움직인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저는 5달 줄 거고요. 네, 선택한 이유. 왠지 이 영화를 제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제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또 관객들의 그 반응도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뭐 이제 단타성을 할 때 말고 뭐 여러 회차를 할 때마다 이 영화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의 어떤 호응도 이런 것도 있었고,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뭔가 진짜 마음이 좀 찌릿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달 드렸고, 뭐 저희 한 줄 평이랄까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이제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평을 타인의 삶에 공감하자. 네, 이거를 이제 네. 한 줄 평으로 네, 지금 방금 떠오른 생각이어서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옹심이까지 네, 한 줄 평까지 이제 다 얘기를 했고요. 네, 팥죽 라디오는 유튜브와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징 멘트만 남았는데요. 네, 우리 만수님께서 오늘 제가 하나 네, 오늘 윤정희님이 네. 너무 말씀이 없으셔갖고 네, 클로징 멘트를 윤정희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지 아, 않으세요? 할 의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할 의사가 할 없으면 의사 제가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네. 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분에 나는 그 많은 친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독일의 극작가인 브레이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입니다. 영화에서 예술은 자기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자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 그리고 인간성 회복을 도와주는 하나의 교화 수단으로서 비즐리의 마음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시스템, 구조가 평행성을 그어놓은 듯 아무리 끊어놓으려 해도 만나게 되는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주체성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것 중에 영화 속 예술이 보여진 그 가능성의 힘은 정말이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네 삶의 큰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물들이고 있나요? 팥죽 라디오 18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